세계가 두 눈을 의심한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신 구축함과 잠수함을 똑같이 따라했지만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죠. 한국의 첨단 레이더와 조용한 항해 기술은 중국의 모방을 압도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외형은 비슷했지만 성능은 하늘과 땅 차이. 도대체 무엇이 한국 해군을 이토록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한 외국인 공학자가 발견한 한국의 숨겨진 힘, 그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시연장은 숨소리조차 삼켜질 만큼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탁 트인 바다 위, 한국 해군의 최신 구축함과 잠수함이 당당히 떠 있었고, 맞은편에는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모방 함정들이 도열했습니다. 독일 출신 군사공학자 마르틴 슈미트는 관중석에 앉아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 엔지니어, 언론인들이 이 역사적 대결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국과 중국 외형이 똑같은 함정들의 성능 차이를 확인할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미국 엔지니어 존이 낮은 목소리로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함정을 완벽히 복제했다면 성능도 비슷하지 않겠냐는 의견이었습니다. 마르틴도 동의했습니다. 외형이 같다면 내부 시스템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바다를 응시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예상이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구축함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거대한 함체가 부드럽게 바다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통제실 대형 스크린에는 레이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레이더는 적 함정을 초정밀하게 탐지하며 바람과 파도의 미세한 변화까지 계산해 미사일 궤적을 최적화했습니다.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시스템이 일사불란하게 작동했습니다. 무의 미사일이 발사되자 허공을 가르며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마르틴은 눈을 깜빡이며 스크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 정밀성은 독일의 최신 기술조차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이어진 잠수함 시연은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물속으로 사라지며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소나 데이터에 따르면 소음은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적의 탐지를 완벽히 피해 은밀히 기동하던 잠수함은 명령이 떨어지자 수면 위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미사일은 목표를 단번에 파괴했습니다. 시연 시간은 단 10분. 한국 해군은 모의 전투를 완벽히 마무리했습니다. 관중석은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르틴은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함정은 참담한 결과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구축함은 시연 시작 직후 레이더 오류로 적을 놓쳤습니다. 미사일은 목표를 향하다 궤적을 잃고 허공에서 소멸했습니다. 잠수함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지 2분 만에 소음이 소나에 포착되었습니다. 낡은 엔진이 울리는 듯한 굉음이었습니다. 적에게 즉시 탐지된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엔진마저 멈췄습니다. 중국의 잠수함은 바다 위에 떠있는 부표처럼 무기력했습니다. 관중석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르틴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같은 외형의 함정이 어쩌면 이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을까? 한국 해군의 책임자 박민재 소령이 마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차분히 기술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병사 한 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은 간결했지만 묵직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관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고 일본 전문가는 고개를 숙이며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르틴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눈가의 감정을 애써 삼켰습니다. 이 시연은 단순한 기술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기계를 넘어 생명을 지키는 의지와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모방 함정은 외형만 빌린 빈 껍데기였습니다. 마르틴은 시연장을 떠나며 박민재의 담담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무엇이 이 압도적 차이를 만들었을까?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연구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힘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국 해군 연구소의 초대를 받아 이곳에 발을 디딘 마르틴 슈미트는 긴 비행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박민재 소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제복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오래된 태블릿을 든 그의 모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며 한국의 기술을 직접 확인해 보라고 안내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속으로 회의적인 생각을 품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최신 구축함 외형을 완벽히 복제했다면 성능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미국 엔지니어 존도 비슷한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독일이나 미국의 아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하며 차 안에서 가벼운 농담을 던졌습니다. 마르틴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건물과 깔끔한 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벽에 걸린 사진들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밤늦게 회의하며 웃고 실패한 프로토타입 앞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였지만 마르틴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기술은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된다고 믿었습니다. 박민재는 조용히 구축함 시연장으로 안내하며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곳의 최신 구축함은 중국이 외형을 따라 한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마르틴은 속으로 미소를 숨겼습니다. 겉모습이 같다면 성능도 비슷할 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연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거대한 구축함이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통제실은 첨단 장비로 가득했고 엔지니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관중석에는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시연이 시작되자 한국 구축함이 바다 위로 부드럽게 나아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레이더 데이터는 숨막힐 만큼 정밀했습니다. 한국의 레이더 시스템은 미국의 최신 기술과 독자적인 알고리즘이 결합된 걸작이었습니다. 바람의 방향, 파도의 높이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며 미사일 궤적을 최적화했습니다. 단 한 번의 조작으로 모든 시스템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목표물을 명중시켰습니다. 마르틴은 눈을 깜빡이며 스크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정밀성은 독일에서도 구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고 존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박민재는 담담히 설명했습니다. 병사가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단순함을 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지만 과시는 없었습니다. 곧 중국의 모방 구축함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외형은 한국의 함정과 거의 동일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자국산 부품을 억지로 끼워 맞춘 탓에 레이더는 끊임없이 오류를 뱉었고 시스템은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미사일은 목표를 벗어나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존은 이를 페라리 외관의 경차 엔진을 억지로 끼운 꼴이라고 비유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관중석의 일본 엔지니어가 낮은 목소리로 동료와 속삭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박민재와의 대화는 마르틴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수백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동료들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복도에 걸린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웃던 모습, 실패한 설계도 앞에서 토론하던 장면. 그들의 팀워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마르틴은 처음으로 자신의 편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술 뒤에는 단순한 기계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비밀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시연장의 바다를 뒤로하며 마르틴은 다음 시연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수함 시연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다를 내려다보는 통제실은 차가운 금속과 첨단 스크린으로 가득했고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마르틴 슈미트는 관중석에 앉아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민재 소령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잠수함은 해군의 심장이며 생존을 위해 반드시 조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수함의 소음 저감 기술은 군사공학의 정점으로 마르틴은 중국이 이를 복제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일지 궁금했습니다.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통제실 스크린에 표시된 소나 데이터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소음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잠수함은 유령처럼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적의 탐지를 완벽히 피해 기동하던 잠수함은 명령이 떨어지자 수면 위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미사일은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르틴은 스크린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의 최신 잠수함조차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잠수함은 참담한 결과를 드러냈습니다. 시연 시작 1분 만에 소나 화면의 붉은 점이 깜빡였습니다. 굉음이 바다를 울리며 적에게 즉시 탐지된 상태였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고 엔진은 불규칙한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잠수함은 힘없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존은 고개를 저으며 이를 전투가 아닌 망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관중석의 영국 엔지니어가 동료와 속삭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르틴은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같은 외형의 잠수함이 어쩌면 이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을까? 시연 후 박민재는 마르틴을 연구소 회의실로 초대했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어 잠수함 개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수십 년간 실패를 거듭했지만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며 한계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실전 경험과 엔지니어들의 끈기로 소음 저감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외형만 복제하고 급조한 부품을 사용한 탓에 실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사람의 믿음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은 마르틴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연구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엔지니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의 유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박민재가 밤새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검토하며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서툰 손글씨로 적힌 메모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실패한 설계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스케치한 종이들. 그들은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움직였습니다. 독일의 치열한 연구실과 달리 이곳은 가족 같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복도에 걸린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실패한 프로토타입 앞에서 웃으며 서로를 격려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마르틴은 그 순간 자신의 편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를 믿고 병사의 생명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힘이었습니다. 시연장의 바다를 떠올리며 마르틴은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힘은 아직 더 많은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 마르틴 슈미트는 독일의 군사공학자였습니다. 20년간 세계 최고의 기술을 분석하며 레오파드 전차와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한국 해군은 그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KDK-3 구축함이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같은 이름은 문서에서 스쳐봤을 뿐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세계에서 해군 기술의 중심은 독일, 미국, 그리고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신흥국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중국의 군사 모방은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수의 전투기를 복제하고 미국의 항공모함 설계를 따라 한 사례는 업계에서 공공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최신 구축함과 잠수함을 똑같이 복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은 외형까지 완벽히 재현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마르틴은 이를 듣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형이 동일하다면 성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 존도 같은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앞설 가능성은 낮다고 단언하며 심지어 중국의 복제가 원본을 능가할지도 모른다고 농담했습니다. 마르틴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한국 해군 연구소에 초대장이 도착했을 때 마르틴은 호기심과 의무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의 방산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KDK-3 구축함의 사양,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설계 개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서에는 첨단 레이더와 소음 저감 기술이 언급되어 있었지만 마르틴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해군 기술은 단순한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레이더, 소나, 미사일 시스템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지스 시스템 통합에 수년이 걸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앞섰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렀습니다. 마르틴은 자료를 덮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였지만 군사기술의 깊이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존과 함께 비행기에서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존은 한국의 기술이 과대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웃었습니다. 마르틴도 그 의견에 동조하며 중국의 복제 기술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농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대적인 건물과 사람들의 활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항 로비를 가득 채운 여행자들, 깔끔한 안내 표지판, 그리고 멀리 보이는 바다의 실루엣까지. 모든 것이 신선했지만 마르틴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기술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며 그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해군의 기술 사양을 꼼꼼히 읽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외형을 완벽히 따라했다면 무엇이 다를 수 있을까? 공항에서 연구소로 향하는 차 안 존은 농담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무방 함정이 한국 원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낼지도 모른다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르틴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한국의 진짜 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연장으로 향하는 길, 그의 마음은 호기심과 회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줄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 마르틴은 그 답을 찾기 위해 바다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인천의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마르틴 슈미트는 창에 이마를 기댄 채 지난 며칠의 여운에 잠겼습니다. 한국 해군을 과소평가하며 이곳에 도착했던 그는 이제 모든 편견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중국이 외형을 완벽히 복제했다고 자랑했지만 박민재 소령과 그의 팀은 기술 이상의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구축함과 잠수함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병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십 년의 노력, 동료 간의 단단한 믿음,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이 담긴 결실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마르틴은 호텔에서 받은 선물을 꺼냈습니다. 두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축소 모형이었습니다. 정교한 그 모형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소 복도에 걸린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실패한 프로토타입 앞에서 웃으며 서로를 격려하던 모습, 밤늦게 토론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던 장면. 박민재가 기술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던 말이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모형을 손에 쥐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작은 물체는 한국의 열정과 헌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마르틴은 연구소 동료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중국의 무방 함정을 단 10분 만에 압도했고 그 힘은 사람에게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동료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10분 만에 완벽한 전투를 마무리했다고? 다른 동료는 한국의 기술 문서를 찾아보며
레이더와 소음 저감 기술의 사양에 감탄했습니다. 마르틴은 그들의 호기심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불씨가 독일 연구실에서도 퍼져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마르틴은 연구실 창가에 서서 잠수함 모형을 바라봤습니다. 시연장의 장면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관중석에서 터진 우레와 같은 박수, 프랑스 엔지니어가 일어서며 외친 감탄, 일본 전문가가 고개를 숙이던 순간 박민재의 담담한 미소와 엔지니어들의 따뜻한 웃음이 겹쳐졌습니다. 식당에서 나눈 대화도 떠올랐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박민재가 밤새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검토했다고 전하던 모습, 식탁 위에 흩어진 손글씨 메모들. 그들은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설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사의 생명을 지키고 동료를 믿으며 희망을 만들어낸 곳이었습니다. 마르틴은 한국의 진짜 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첨단 레이더나 소음 저감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빚어낸 단단한 유대였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을 넘어 희망을 설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인천공항의 활기, 연구소 복도의 따뜻한 사진, 식당에서 나눈 웃음을 떠올리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열정을 더 깊이 느끼겠다고. 책상 위 모형을 바라보며 마르틴은 한국의 이야기가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동료들의 질문, 그들의 눈빛에 담긴 호기심은 그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기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불씨였습니다. 마르틴은 모형을 손에 쥐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작은 잠수함은 한국의 미래,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을 상징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한계에 부딪혀도 서로를 믿고 도전하는 정신은 국경을 초월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여정은 단지 강한 함정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협력과 헌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열정은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 발짝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 그리고 그 성공이 어떻게 모두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놀라운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앞으로 펼쳐질 더 큰 무대가 기대됩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